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과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을 대신해서 사과한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관련 화면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조 위에서 겸손함을 잃었거나 또는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저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입니다. 당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총리님 개인 차원의 좀 사과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내정된 사람으로서. 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지역구죠, 서울 종로 부암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민주당의 상임선대위원장 내정자 자격으로서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한 거죠. 사실 임 교수는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해찬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밝혔었는데 이해찬 대표는 침묵하는 대신 이낙연이 대리 사과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그 이낙연 전 총리의 사과 또 이해찬 대표는 침묵한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중간 지점에서 타협점을 좀 찾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임 교수의 칼럼 자체가 나왔을 때 좀 지나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형사 절차로 가져가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로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을 공당이었다면 공당의 입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반대의 입장을 표명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칼럼 내에서 뭐 이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풀었어야지 왜 그걸 검찰로 형사 고발로 들고 가는지 좀 분명히 과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도한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켰던 거는 임미리 교수 측에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다 잊혀버렸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스스로 빠진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적당한 전에서 타협하는 선에서 또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섰던 경우는 대표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는 한 번 정도 공식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처럼 왜 그걸 가지고 형사고발까지 갔을까를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낙연 지금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자 자격으로서 사과를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절차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다 변호사인데 요새 이런 고소고발 사건이 우리나라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분들은 오히려 일이 좀 많이 늘어난 건 아닌가요, 윤기찬 변호사님? 이 일은 늘었죠. 예. 수입이 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가요? 네. 이런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인가 보죠? 네, 농담이고요. 네. 사실 이제 정치를 자꾸 법정으로 또는 수사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죠. 그리고 임미리 교수의 저 칼럼은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얘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정권 심판의 개념이 있고 그것은 특정 정권 심판이라기보다는 선거 갖는 의미를 달리 해석하자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에 의해서 차악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선거 문화 말고 한 선택을 하나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된 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심판까지 마무리 짓자. 이것이 국민의 역할이다. 이런 취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네. 정치권 전체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선거 의미고. 그렇다면 이것을 선거운동으로 여기고 고소고발을 갈 것이 아니고 아까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 이런 부분은 언중위에 제소하면 되는 것이라서 조금 오버한 측면이 있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측면까지 넘어가면서 일이 커졌다라고 보고요. 지금 당대표께서 사과를 하고 이 부분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적 책임을 묻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그 지지 세력에 의한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임미리 교수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막는 그런 효과까지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명확한 사과가 좀 필요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임미리 교수는 관련해서 이번 그 이낙연 전 총리의 사과와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수용하겠다. 다만
당 대표의 공식 사과가 없었다는 점은 좀 아쉽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경호 의원께서는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예. 이번 사태가 이제 한쪽에서는 오만함, 한쪽에서는 겸손함. 예. 이제 이 두 키워드가 서로 이제 맞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찬 대표의 입에서 왜 사고가 나오지 않느냐? 이건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 지도부,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그리고 사무총장 그리고 당 대변인 또 공보국 뭐 이런 라인들이 이번에 네. 어찌됐든 정치로 이걸 풀지 못하고 무조건 고소 고발 네.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비난에 휩싸였는데 만약에 이해찬 대표의 입에서 그 사과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책임을 물어라라고 뒤이어서 나오는 그 사태를 아마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당과의 정치적 공방이 확산될 그렇습니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당내 문제를 떠나서 그다음에 지지층으로부터의 비판을 떠나서 야당이 그걸 아마 역공세를 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조금 더 위에서 보면 흔히 말하는 이 새의 눈으로 더 높이 올라가서 보면 나중에 선거에 이 국면이 도움이 됐을지 아니면 해가 됐을지 그건 아마 자신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지금은 지지층과 비판층이 워낙 강하게 예. 맞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당 지도부가 현명한 결정을 해야 이 국면이 잘 넘어가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나비 효과가 됐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관련 움직임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죠. 민주당이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관심이 많았던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 서울 강서구 갑이죠. 이 지역에 김남국 변호사, 이 인재 영입 케이스였는데 김남국 변호사가 이 지역에 도전하겠다라고 해갖고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일단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지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욱 교수님? 일단 김남국 변호사 본인 말에 의하면 네. 뭐 세간에 나오고 있는 금태섭 의원에 대한 표적 공천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 본인은 아니다. 네. 본인이 젊은 정치인도 정치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의 평가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정봉주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쪽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제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등장한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김남국 변호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위 이 지역과 관련해서 조국 교수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했던 금태섭 의원에 대한 표적 공천이라고 하는 의미 외에 다른 부분으로 익히기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저는 참 이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연초에서 이제는 제발 좀 조국 전 장관을 그만 놓아주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불구하고 계속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로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분은 재판을 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을 계속 소환을 해서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하나의 준거틀로 마련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요. 예. 또 아시겠지만 당연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정당의 기울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다양한 이야기들의 토론을 통해서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 정책들을 통해서 정책들을 펼치는 거죠. 네. 핵심적인 가치인 거죠. 그렇다면 정당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냐면 하나의 목소리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금태섭이나 조홍천 같은 분들이 조국 전 장관 문제 관련해서 아무런 발언도 안 했다면 이 정당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토론의 문화가 있는 정당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전 다 강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남국 변호사가 본인이 그렇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저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가서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는 아주 그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 네. 그것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조국 전 장관을 불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네. 저는 오히려 김남국 변호사의 판단이 이 민주당에게 훨씬 더 악재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제한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세계일보 사면에서 그래서 이런 그 제목을 달았죠. 강서 갑과 남양주 병 또다시 조국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서 갑과 남양주 병에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남양주 병과 강서 갑은 각각 금태섭 의원과 지금 조홍천 의원이 지역을 맡고 있는 곳인데
검경 개혁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사람이 민주당에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공천을 좀 그 현역 의원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것 같아요. 윤 변호사님. 근데 꼭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언론에서 네. 자꾸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하고 검찰 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 중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추진했던 쪽이 주로 강조를 줬던 쪽이 검찰 개혁 쪽이기 때문에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적인 것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런 어떤 입장이었는데 사실 김남국 변호사가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 저희 뭐 방송 패널로도 아주 네, 많이 활약을 그렇죠.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구들을 좀 많이 찾았던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 정치권에 뛰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 뭐 좀 자리가 많이 있는 곳을 선택의 여지가 많았던 곳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남국 변호사를 놓고 마치 조국을 두고 조국 전 장관을 두고 그 금태수 현역 의원과 맞붙기 위해서 저게 표적 공천이 됐다고까지 하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자극시키는 게 네. 아닌가.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김 네. 변호사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저게 당의 선거 전략하고 맞물린다고 보는 것이요, 민주당에.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훨씬 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30%대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힘입어서 선거를 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 후보 갖고 있는 대통령과의 관계, 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어떤 멘트 이런 것들 종합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후보들이 있어요. 네. 그 후보들에 대한 당원들의 여러 가지 평가를 무시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평가를 고려해서 공천에 반영할 것이고 남양주하고 그 강서갑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양주 그동안 같은 민주당 경우에는- 의원이 굉장히 선전을 했었던 곳이고 민주당에서도 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지역으로 꼽을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좀 수월하게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이죠. 저 남양주 지난번 180표 차이로 이기긴 했어도 거기에 최재성 의원이 또 오랫동안 하셨던 네네. 지역이라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 개인의 현재 의원의 개인의 역량보다는 어떤 그 전반적인 지지세 어떤 당원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할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어서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앙일보 3면에서 이런 소식을 다뤘습니다. 조국 백서 김남국 금태섭 지역구를 거론했고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이분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지나갈 리가 없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번에도 뭐 뼈 있는 논평을 내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중권 교수가 한 얘기는? 글쎄요. 또 조국을 언급하고 또 문바를 언급하고 그러긴 했는데 사실 네. 저는 뭐 진중권 교수가 미학자고 철학자고 해서 네. 한때는 굉장히 뭐 핵심을 잘 짚어내는 네네. 그런 걸로 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떤 연유든 간에 조국 사태 이후에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세력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는 완전히 지금 대척점에서 척을 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한마디씩 거론을 하는 거 이게 오히려 본인의 이 몸값이나 아니면 말의 귀중함을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점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진중권 교수가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에도 굉장히 그 뼈아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던데 진중권 교수가 최근에 이렇게 해놓는 발언들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번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김정욱 교수님? 예, 저는 뭐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과유불급하다는 느낌은 있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공격하는 방식 자체가 일정하게 초반에 통할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중권 교수가 얘기했던 어떤 부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보면 진중권 교수는 그런 거죠. 기성 정치권, 양당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그 부분을 일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제 그 조국 그 전 장관을 얘기한 건 뭐냐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오비락 같은 거겠지만 김남국 변호사의 그 지역 출마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그
주광덕 의원 예. 있죠. 조국 지금 여기 나오는 김용민 변호사 네. 공천한 데가. 근데 김용민 변호사가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으니까요. 예, 이분과 관련해서 김용민 변호사는 지금 시사평론 방송을 진행하는 전 방송인 김용민 예, 다른 분이 아니죠. 분인데, 그러니까 다른 분인데. 동명이인이라는 걸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조국 네. 전 장관 문제가 흘러가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저격수였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의 표적 공천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네. 여전히 민주당이 아직도 거기에 예를 들면 머물러 있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이 많은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미래 교수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민주당만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촛불 정부 답게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권력의 사유화에 대해서 권력 개편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검찰개혁 같은 걸 했던 거죠. 네. 또 하나는 두 번째가 뭐냐면 국민 주권 문제인 거거든요. 국민에게 더 많은 주권을 달라는 얘기인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민주당이 촛불 정부가 그만큼 그답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목이 메어 있다면 네.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 노동자의 문제,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전력 투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던지는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진종우 교수처럼 저렇게 좀 너무 과도하게 비판적인 방식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대안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민주당이 삼지 않는다면 전 진종우 교수의 얘기가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놓아주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번 총선까지도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이런 논란이 글쎄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할까요? 불리하게 작동할까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윤기찬 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보죠. 그러니까 저는 현 정치 세력에 의한 그 정치 지형 자체가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정치권에서 이를 또 도외시하고 선거 전략을 짜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지지율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행한 인사권에서 조국이 나왔고 네. 대통령이 원했던 검찰 개혁에서 또 조국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과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국 장관의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판단 문제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중도층을 끌고 가서 그 정권 뒷받침할 수 있는 의원 선거에서 이기려면 사실 이 부분 금태섭 의원 같이 어떤 그 정당 내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분들을 좀 사실은 크게 더 대우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은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각 정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적인 대우는 사실은 정치 발전에도 그렇고 선거 전략에도 사실은 마이너스일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의 어떤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총선 이슈로 계속 연결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통합당 통합당 보수 진영의 통합당이 이걸 더 이슈화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사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검찰 개혁은 조국 전 장관은 별개로 물론 조국 전 장관이 그 실무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빠져나갈 수 없다는 부분이 딜레마이긴 합니다만 그 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건데 이거를 자꾸 조국 전 장관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네.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김남국 변호사에게 계속 나오지만 네. 제가 알기로 김남국 변호사를 당에서 저곳에 보낸 게 아니라 찾다가 마지못해 간 곳이에요. 정말 제가 마지못해라는 표현까지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 정봉주 전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가 친해서 그 지역을 추천했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친하다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가깝지는 않은데 정봉주 만약에 전 의원이 그쪽에 도전장을 내밀고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곳이 비었다는 생각을 김남국 변호사는 못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저 정도라면 본인이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사실 김남국 변호사가 저희가 이제 같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렇지 일반적인 모든 국민들에게까지 그렇게 인지도가 높다 이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조국이란 이름을 가지고 거기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만큼의 또 지지도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너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과 네.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것과를 꼭 이게 각 연결시키는 건 조금 더 무리하다고 봅니다. 네.